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스위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은 공식 행사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유럽 8개국 추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의장의 다툼에 더욱 큰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인 대화의 정신은 지켜줄 수 있을지, 어떤 대화가 오갈지 이번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56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이번 포럼은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원래 주요 참석자들은 어떤 이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원래 논의가 됐어야 하는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다보스 포럼은 1971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원래가 56년째죠. 그는 각 국가들의 어떤 공식적인 포럼이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된 거거든. 한 교수에 의해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교수에 의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시작됐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50여 년이 지나면서 세계 정상들이 공식 행사처럼, 마치 정부 행사처럼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세계 경제 포럼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 주요 정상들이,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메르츠 독일 수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EU 폰데어 라이언 우리 집행위원장도 참석하는 그런 주요 고위 정치인들이 한 400여 명이 참석한다고 그러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CEO들이 한 850여 명, 거의 900명 가까이 참석하게 되는 총 한 3,000명의 그런 주요 경제, 정치 리더들이 참석하는 주요한 대화의 장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의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번 그 다보스 포럼에 이제까지 최근 들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있는 다양성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WOK라는 그런 WOKE 이런 좀 세계를 좀 일깨우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좀 반대하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주제들, 다양성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리를 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화의 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주제하고는 달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정치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테크놀로지에 의한 기술 혁신에 의한 오늘날의 세계 정치 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의 도전 과제는 뭐고 각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 데에 대한 대화의 장을 지향을 하게 되었죠. 네,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약간의 잡음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보스 포럼 개막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와 또 거래적 매입의 두 가지 방향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군사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덴마크령에 있는 그린란드가 똑같이 미국과 덴마크가 같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기는 어렵겠죠. 경제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각 국가들이 발끈하고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그린란드에 유럽의 8개 국가들이 이제 군사 훈련을 그린란드에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 수가 소수이라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로 당장 2월 1일부터 여기에 군사훈련에 참여한 8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10% 부과하겠다, 추가적으로. 네. 그래도 이 협상이 진행이 안 된다면 6월부터는 25%까지도 늘릴 수 있겠다라는 게, 말하자면 엄포를 놓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EU에서는 그러면은 지난해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930억 930억 유로, 뭐 지금 환율로 치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60조 되는 그런 그 금액의 관세를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10시 30분에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죠. 지난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여했을 때도 그때도 주제가 뭐냐면 결속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주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발언으로 이어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예상컨대 거기에 가서 그동안 6년 동안 참여하지 않다가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그린란드가 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주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되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러시아와 중국의 그러한 북극 항로에 대한 진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서는 약하다. 미국이 나서야 된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 이런 논지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협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어차피 강행을 해나갈 거다. 이런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듭니다.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렇죠. 네, 조금 더 유럽의 국가들을 좀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네, 내용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유럽도 미국의 위협에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미중 분쟁만큼 좀 크게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 될 시기인데 여기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서로가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집요한 그런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22일 그 다음 날로 현지 시간으로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G7 회의라든지 또 유럽 정상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화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은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확산되기는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한 선을 만들어내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갈등이 조만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빌어보지만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우리 외교와 또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한번 예, 알려주세요. 제가 외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교의 가장 큰 원칙은 상대국에 대한 주권의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이런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는 그런 영향력이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동맹국에 대한 주권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우리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소사이티에서 그런 영향력을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다자 외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맞아서 그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과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